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예, 오늘도 큰 얼굴로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왜 특별한 내용이냐면 10분 컨설팅이고 아주 여러 군데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 제목도 이상하잖아. 개인 사업자 경영인 정기보험 제한. 개인 사업자가 웬 경영인 정기보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이 플랜을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 밑에 법인 가지급금 솔루션 뭔 소리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10분 컨설팅. 이러한 경우가 있는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내일 제안을 가요.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클로징을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10분 컨설팅의 자료 올리고요. 오늘도 10분 컨설팅이니까 10분에 끝내고 싶으나 어려울 것 같고 15분 이내는 꼭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강의 출발합니다. 자, 일단 가지급금 접근법을 좀 다르게 해보자. 이 생각의 출발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 회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거래를 오래 해왔는데 가지급금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제가 추정 20억 원이라고 써놨지만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나 눈에 띄는 가지급금은 이 정도이다. 그런데 제가 회장님께 이 수년간에 걸쳐서 회장님 가지급금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무려 수년을 그냥 그대로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해결해 드려야 항상 고민인데 제가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해결은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뭐 가지급금 인정이자네, 차입금이자, 송금 불산입이네, 뭐 대송금 뭐 제외네 등등의 어떤 일반적인 가지급금의 어떤 폐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냉정하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지급금은 간주상속 자산입니다. 즉 상속 자산에 합쳐지니까 뭐가 늘어나요? 상속세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없는 자산이야. 실체는 없고 써서 그냥 나한테 들어오니 그러니까 상속인들한테 돌아가는 자산은 아니나 세금은 내야 되는 자산이라는 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한번 회장님께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회장님, 현재 회장님 자산을 제가 상속세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회장님 자산이 부동산이 이만큼 있고 금융자산이 이만큼 있고 기타 자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산 이전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실전 컨설팅인가 한번 저기 그 유튜브 동영상 올렸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상속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플로우 정도는 지금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정도 되면 이렇게 쓰면서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플랜들은 어떤 그 강의들은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저희 그 우리 회사의 지점장이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강의하는데 외부의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법인 영업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의 구독자신 거예요, 몇 분이. 근데 그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좀 어렵다. 네,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은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진짜 쉽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쉬운 거지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에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고 암기해야 되는 공부인 거예요. 우리가 구구단을 암기하지 구구단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속세는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통째로 암기해버리면 그게 훨씬 빨리 법인 컨설팅을 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상속세 계산하는 플로우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오늘 그냥 여기만 자, 자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이렇게 있다. 그리고 법인 부지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왜 개인 자산의 법인 부지 이럴 수 있는데 개인 토지예요. 개인 토지인데 제가 법인 부지라고 해놓은 건 이 회장님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개인 토지인데 회장님 공장에 임대를 주고 있어요.
게다가 이 비용은 토지를 구입하시는데 법인 돈을 대출받아서 그게 가지급금이죠. 개인이 소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상당 수준의 가지급금을 갖기 위해서 이 개인 토지가 법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심각할 거란 말이에요. 참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여하간 그래서 회장님 개인 토지 법인 부지와 임대부동산과 오탈자 자택입니다. 자택 추정 50억 원 정도 되고 자 회장님 사망보험금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거 이 사망보험금이라는 건 법인에서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에서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건 법인의 돈이니까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그러면 그게 금융자산이죠. 나오면 보험금은 그 다음에 퇴직금 통장으로 들어갈 것이니 추정액이 15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주식 가치가 약 12억 원 정도 되고 가지급금 20억 원이 뭐냐? 간주상속자산이에요. 간주상속자산. 그래서 총 약 회장님 97억 정도의 회장님 자산평가가 되고 사모님이 안 계셔서 일괄공제하고 금융자산공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과세표준은 90억이고 세금이 무려 40.4억 원이고 그러면 97억에서 40억 빼면 57억이 남아야 되는데 왜 36억 원밖에 안 되느냐. 가지급금은 이미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이미 사용한 실체가 없어. 자산의 실체는 없어. 그러나 간주상속 자산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못 받고 세금만 내야 되는 불편한 돈이라는 겁니다. 불편한 자산이야. 우리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회장님 입장에서 그렇죠. 자 이런 어떤 모티브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실전 컨설팅 플로우 여기에서 CEO 니즈 익스펜션이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이 갖고 계신 가지급금에 대한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니즈를 확장시킬 것이냐 이런 연구와 이런 고민들이 회장님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이 컨설팅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고액계약이 나오는 거다. 제가 이 회사가 저한테 가입한 보험이 400만 원이 넘어요. 4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는 일단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 그 컨설팅하는 혹시라도 상속이나 증여 컨설팅하는 부동산 대부분은 대출을 끼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상속, 대출 낀 증여, 대출 낀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억 원은 이제 사망보험금이 6억 원, 퇴직금이 7억 원, 기타 금융 합쳐서 한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만나는 법인체 대표님들 있잖아요. 법인체 대표님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해놨어요.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어디로 나오죠? 회사로 나옵니다. 회사로 나오면 그 시점에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 순자산평가를 그 시점에 순자산을 가지고 뭐를 해요?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 눈 좀 마주치고, 얼굴 좀 흔들고, 그러면 주식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것도 머릿속에 항상 인지를 해두세요. 현재 10만 원짜리 주식이 사망보험금이 20억이, 예를 들면 20억 원이 들어온다, 법인으로.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20억 원이 늘어나는 만큼 주당 가치는 만 원이 늘어날지 2만 원이 늘어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측해서 실질적인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해주는 이 센스. 이게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생기실 거야.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요 페이지를 정리하자면 가지급금의 접근 방법을 간주상속 자산에서 접근해보자.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야, 이거 하는데 10분 됐어. 한 페이지 하는데 10분이니 큰일입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자, 가지급금이 추정상속자산인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간주상속이란 말이에요. 간주상속자산이니까 자, 50% 세금 구간이잖아. 그렇죠? 그럼 상속세가 무려 10억 원이 증가합니다, 회장님. 어마어마한 돈이 증가해. 가지급금 20억 원. 자, 이렇게 생각해요. 가지급금 20억 원 갚으려면 40억 원 수입이 생겨야 돼. 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왜?
소득세를 반을 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상속세를 10억 원을 내야 돼. 머리 아프죠, 그렇죠? 게다가 가지급금은 사업무관 자산이야. 가업상속공제로 가도 안 돼, 이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도 아니야. 여러분들 가업상속공제에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사업무관 자산의 관리, 그 다음에 7년간의 사후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 사업무관 자산이야. 자, 상속 상황 발생 시 회장님 돌아가시면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퇴직금 아까 제가 7억 원이라고 그랬잖아. 7억 원 정도. 20년 근속기간 뒤에 계산해 드리는데 20년 근속기간에 7억 원이면 나머지 13억 원은 언제? 지금부터 갚아야 되겠죠. 별도 상환이 플랜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이 순서를 읽으시면 제가 한스 어드바이저가 어떻게 제안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별도 상환 플랜이 필요합니다. 자, 가지급금을 퇴직금으로 상환을 해버리면 회장님이 갖고 계신 자산의 상당수가 뭐라 그랬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니까 현금 상속세 재원이 부족해. 그럴 수밖에 없죠. 현금 상속세 재원이 부족합니다, 회장님. 결국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매각할 당시에 양도소득세에 실제 토지는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는데 매각하게 되면은 상속 자산이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주식 물납도 검토해 봐야 되고 기타 상속세 납부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어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회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자, 회장님, 그래서 회장님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루션은 복잡하면 안 돼요. 막 그냥 1, 2, 3, 4, 5, 6 해가지고 뭐 월급 올리, 저 오늘도 월급 올리라니 월급 올리세요, 뭐 특허 자본화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바본들 간단 명료하게 해주는 게 회장님한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래처 CEO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가지급금 솔루션인데 제목이 개인 사업자 경영인 정기보험 제한인데 법인 가지급금 솔루션이야. 회장님은 개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를 갖고 계세요. 임대 사업을 갖고 계시고 법인의 가지급금이 있는 거죠. 가지급금은 법인만 생기니까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회장님, 법인에서 퇴직금이 발생이 되면 이걸로 일단은 가지급금 상계 재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지급금 상계 재산이다. 그래서 2010년 설립한 법인이시고 현재 65세 전후예요. 내가 정확하게 나이는 안 알려드릴게. 65세 전후고 지금 현재 연봉은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봉을 점점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1억 5천 정도 된다 하면 9억 원 정도의 퇴직금이 세전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이후인가부터 또 2배수 이윤 근로소득세 뭐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점점 퇴직금을 받는 어떤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여하간 이래저래 해서 9억 원 정도의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세를 한 20% 그럼 1억 8천 1억 8천만 원인데 그냥 7억 원 정도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이다. 그러면 아까 가지급금 20억 7억 원 상계 처리하면 13억 원이 남죠.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회장님 한 번에 뭐 1년 안에 2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가지급금은 회사에 물론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막 상여 처분 돼버리고 이러면 돌아버리는 일이지만 가지급금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꾸준히 갖고 가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첫 번째 뭐 약정을 해놔. 약정을 하고 시점마다 갱신하면 돼요. 뭐 3년 약정, 4년 약정, 아니면 10년 약정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자를 내야 돼. 대표님이 예를 들면 10억 원에서 당좌 대출 이자율 4.6%면 매년 4,600만 원 회사에 이자를 주면 돼요. 자, 내가 어차피 법인 CEO 거의 오너형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돈으로 받아서 4,600만 원 다시 법인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크게 막 영향 미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4,600만 원만큼의 뭐가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니까 짜증은 나지. 짜증은 나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 하면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정인자 내고 약정을 가지고 가지급을 어느 정도 길게 보자는 거죠. 길게 보자. 그래서 회장님 일단 급여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6천만 원인데 1억 원 올려가지고 연봉 수준의 가지급금을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검토는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회장님은 지금 현재 38% 거의 최고세율의 구간을 내고 계시니까 뭐 올라간 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회장님 강제저축하셔야 됩니다. 강제저축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강제저축이면 은행에 뭐 적금 들면 되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연금 들면 되지. 근데 왜 한스 어드바이저는 경영인 정기보험이야? 수수료 많으니까? 아, 그것도 있어, 조금은. 그런데 제가 제 경영인 정기보험 강의에 보시면 연금이 퇴직금 재원으로서의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다.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리스크가 있었어요? 사망보험금이 없어. 자, 자산가들 회장님과 같이 어느 정도 상속세를 내야 될 분들은 연금 수익률을 1%, 2%, 3%, 4%더 내는 것보다 상속세 10%, 20%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300만 원 넣고 사망보험금 5억인데 3번 넣고 상속 이슈 6억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큰 그 차익이 보험의 지렛대 효과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자산가들은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의 구독자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보험 컨설턴트들이 너무나 많이 그거의 필요성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회장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려 주는 것. 어떻게 경영인 정기보험을 종신보험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청약을 할 것이냐 이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별 5개 10개 곱하기 2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리 대표님들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왜 보장자산이 필요한가 제가 CEO 보장자산 확보의 필요성이란 칼럼을 올린 적이 있어요. CEO 보장자산 확보의 필요성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클로징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하간 근데 여기서 개인 강제 저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법인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개인 사업자가 회장님 개인이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자, 경영인 정기보험 가지금 상환 플랜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만 원씩 200만 원, 300만 원 내면 7년 내면 100만 원은 8,4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16억, 1억 6,800. 그 다음에 300만 원 2억 5,200이야. 7년 후에 가지금 상환할 수 있는 금액. 10년 후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 300 기준으로만 설명드릴게요. 3억 6천이고 15년 후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4천만 원이나 돼요. 자, 납입보험료예요. 납입보험료. 자, 이렇게 자 가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추정 20억 원인데 자 퇴직금 7억 원 상계 처리하고 강제저축으로 10년에서 300만 원 기준으로 3억 6천 상계 처리하고 그러면 얼마예요? 자, 그 다음에 급여 10억 원 하고 1억 원 기준으로 10년 상환이니까 10년 기준으로 본 거예요. 가지급금을 롱텀 케어 긴 기간에 의해서 물론 그 전에 수입이 생겨서 더 빨리 상환하면 더 좋은 거고 아주 그냥 최대한 길게 잡아도 10년 정도면 20억 원은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나 어떤 컨설턴트는 그게 무슨 가지급금 해결이냐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인정.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가지급금 해결은 뭐 1, 2년 안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제 플랜은 이런 거예요. 자, 회장님이 벌써 4, 5년을 한 푼도 안 갖고 지속적으로 끌고 온 가지급금인데 누가 가서 2년 안에 3년 만에 해라 안 될걸요?
그러면 어떻게 길게 관리해 주면서 가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회장님 이 강제저축은 뭐로 하셔라? 경영인 정기보험을 하십시오 회장님. 경영인 정기보험을 하시고 7년 10년 후에 상환 목적으로 법인으로 계약자 변경을 해라. 이때 이제 보험료 평가, 보험계약의 평가는 납입보험료 해지환급 좀 극적으로 평가한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최근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예규를 찾아서 나중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 공지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계속 찾다 보는데 이게 찾지를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납입보험료로 들어가니까 이런 효과가 있죠. 회장님 입장에서는 해지 환급금은 80%, 뭐 85%지만 회장님이 가지급금 해결한 거는 100% 해결한 거잖아요. 납입보험료 원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금 효과를 갖고 있다. 이 부분 얘기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전에 상속 상황 발생하면 이게 이 사망보험금 가지고 뭐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자 10년 뒤에 그러면 법인에 가가지고 또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자 S생명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S생명 기준으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적립전환이 됩니다. 적립전환이 되면 자 이거 자체는 적립전환이 되면서 저축성 보험 형태가 되고 여기에 이자가 부리가 되고 회사에서는 무슨 자산이 되냐면 장기 금융상품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 이걸 단기 금융상품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기업의 유동 비율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자산이 많아지죠. 왜요? 가지금을 상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들어간 거나 다름없어. 물론 이제 해약해서 돈을 끄집어내야 되지만 그쵸? 이해되시죠?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자 오늘 정리할게요. 자 22분인데 3분 안에 정리할게요. 25분 안에 마칠게요. 자 경영인 정기보험을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지급금 빼고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 가지급금 빼고 개인사업자한테 상속세 준비로 종신보험보다 어쩌면 경영인 정기보험이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일단 환급률이 좀 빠르죠. 환급률이 좀 빠르고 두 번째 적립전환되면 삼성생명 죄송합니다. S생명 그 경영인 정기보험은 예를 들면 적립전환을 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예를 들면 여기 뭐 해지환급금 예를 들면 5억이야.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4.5억 정도 돼요. 해지환급금 좀 못 미치게 사망보험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높아. 5.5억 정도 돼요. 5.5. 응? 무슨 뜻이냐? 자산을 제가 경영인 정기보험 강의 올려놨어요. 꼭 보셔야 돼. 이런 플랜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 종신보험 못지않은 상속세 세재원 마련 상품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타이틀, CEO란 타이틀,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에게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권유해 볼 만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분 컨설팅은 여기까지인데 23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목표가 있는 금융상품이 대표님 자산을 지켜요. 여러분들 제가 보험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만나는 고객들 보험 상품에 이름표 붙여주시고 좋은 컨설팅 하시고 이번 달 마감도 잘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자, 많은 분들한테 좋아요 구독 안 해 좋아. 좋아요 구독 안 해 좋아. 우리 그 옆에 주변에 많은 컨설턴트들이 한스 어드바이저 좀 보실 수 있게 좀 퍼뜨려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